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묘한 중국사 제 3편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내려왔네. 오늘의 사자성어, 굴묘편시. 1화에서는 주지용님, 2화에서는 와신상담의 시작이 되는 비기너 편이 되겠죠.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오늘 3화 굴묘편시는 시체에 매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시체에 매질을 하는지 얘기를 쭉 이어나가 보면, 또 2편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2편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2편부터 3편까지 주인공이 초나라의 오자서입니다. 오자서라는 양반인데, 이 오자서가 자기 나라 왕, 초나라 왕에게 형과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근데 왕인데 어떡해. 거기다가 후환이 두려워서 이 왕이랑 그 측근들이 남아있는 오자서 목에 현상금까지 겁니다. 그럼 현상금까지 거니까 광군은 물론이고 막 전문 자객들까지 현상금 사냥꾼들이 오자서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오자서는 막 중원을 비롯해서 막 중국 대륙을 막 여러 나라를 막 또 돌아다닙니다. 초나라에 있지 못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전문 자객들이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잖아요. 오자서를 막 쫓는데 오장서가 강 앞에 탁 다다랐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 이 늙은 노인 하나가 자기보다 더 늙은 배를 몰고 막 출발하는 찰나에 오자서가 그 배에 몸을 딱 싣는 게 2편까지였습니다. 2편 저 자세히 내용 보고 싶어요. 2편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이어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3편. 관군들이 막 협박을 합니다. 노인한테 돌아오라고. 그 오자서 목에 걸린 현상금이 얼마야? 협박해요. 막 하는데 오자서는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안해, 이거. 이 노인이 출발하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딱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속으로 안 되겠다. 이 노인이 돌아가면 죽여야겠다 하고 칼집에 칼을 탁 얹어놓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계속 강 건너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관군들의 협박이랑 회유를 들었는지 몰랐는지 다행이다 하고 칼을 다시 탁 내려놓고, 하늘이 도왔구나. 지금까지의 위기 상황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 노인에게 복음을 이 선물로 줘야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편에 딱 도달하면 줘야지 하고 있는데 긴장이 싹 풀리니까 그만 잠이 들었어요, 배에서. 아휴, 이따가 노인한테 칼 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탁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딱 뽑으려고 하니까 노인이 잠을 깨운 거예요. 이보시오, 어서들 일어나시오. 다 왔수다, 다 왔어. 오자서가 놀래가지고, 어디야 여기가?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만. 그나저나 노인장, 그 이리 와 보시오. 내가 이거 지금 수중에 가진 것이 이 복음밖에 없소이다. 밖에 나가서 팔면 값이 꽤 나갈 것이니 사양 말고 받아주시오. 그때 노인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됐소이다. 네, 그까지 칼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야. 돈 생각했으면 내가 진작에 뱃머리를 돌려서 관군들에게 당신을 넘겼지. 당신은 당신 모가지에 이게 돈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오? 아니, 나를 알아봤던 게요? 그런데 왜 안 넘겼어?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알아봤지. 오자서 모르면 간첩이지요. 돈이 얼만데 몰랐겠어. 어서 가던 길이나 빨리 가시오. 그 당신 사연은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 가슴에 맺힌 원한이 얼마나 깊을고. 돈은 필요 없소이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공 불쌍한 오자서는
범상치 않은 노인의 도움으로 최대 위기를 넘기고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오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오나라는 요즘으로 치면 상하이 근처입니다.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니까. 이 너무나 고된 여정이었지만 오나라에게 딱 와서 보니까 일단 현상금 사냥꾼 걱정은 없어. 다른 나라니까. 뭐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을 테고. 근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복수를 하려면 일단 먹고 살아야 돼. 굶어 죽기 전에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다가 오자다가 내가 이 나라에 나는 머리가 있으니까 지략과 그런 군사적 재능이 있으니까 이 명문가 자손들에게 고용이 돼야 되겠다. 지식 소매상이 돼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이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 그들에게 캐스팅될 수 있는 방법은 입소문뿐이다. 반드시 고비 관료의 귀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게 해야 한다. 오자서는 다음날부터 이제 길바닥이나 토론장 같은 데 나가가지고 자신의 군사 이론, 식견 이런 거를 막 강론을 펼칩니다. 했더니 이 워낙 똑똑하고 훌륭한 식견, 군사 지식이 있으니까 소문이 오나라에 금방 퍼져서 전개해도. 그래서 발탁이 되는데 이 양반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오나라 국방부 장관이면서 현직 왕의 사촌동생 광입니다. 광이라는 인물에게 발탁이 됩니다. 근데 광이 왜 이런 다른 나라 사람이고 돈도 없는 오자서를 발탁했냐? 파격 인사거든. 광이 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파격 인사였습니다. 사실 광은 순번상으로 보면 자신이 왕이 될 차라였는데 숙부가 배신을 때리고 사촌에게 왕위를 물려줘가지고 완전 멘탈이 나간 상태예요. 지금 국방부 장관도 성이 안 차. 이런 상태인데 오자서가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자서가 광 옆에서 딱 있고 보니까 광이 야심이 있어. 흑심이 있는 거야. 요걸 딱 알고 옆에서 보좌를 싹 하다가 잠시 살짝 물러나. 뭔가 낌새를 채고. 그러면서 인물 하나를 추천을 하고 갑니다. 그래도 광한테 이제 보고는 해야겠지. 대인, 따고 저는 잠시 리프레시 휴가가 필요합니다. 제 청을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따고. 아니, 이 양반 지금 알겠어. 그나저나 당신은 조국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항상 이 눈에 살기를 띠고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하루가 아깝다고. 벌써 지친 게요?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대인, 저는 살아 숨쉬는 존재 이유가 제 아버지와 형님에 대한 복수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재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잠시 쉬겠습니다. 하지만 공에게 꼭 필요한 인물을 지금 이 순간 대인께서 필요로 하는 인물을 추천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딱 물러납니다. 오자서가 휴양지에서 다 리프레시 휴가를 즐기면서 쉬고 있는데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긴급 소환! BC 516년 초나라 평왕 사망. 오자서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며 다짐을 거듭했던 초나라 평왕
평왕이 죽었습니다. 각국을 도망자 신세로 막 떠돌아다니면서도 오자서가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초나라 평왕을 자신이 죽이겠다는 그 신념 때문이었는데 평왕이 그만 자연사를 해버렸네. 완전히 멘탈이 봉 나가서 오자서는 한동안 멍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당연히 오나라에게도 전해졌고 이 평왕의 죽음으로 초나라 평왕이 죽었으니까 국정 공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오나라 왕이 얍삽하게 이때 막 정군의 출격 명령을 내려서 옆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또 기회지. 광한테는 기회야. 자기 사촌이 왕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러 갔으니까 군대를 다 보내서 자기는 왕은 출정을 안 하고 주력 부대가 초나라로 공격을 하러 갔습니다. 광이 탁 생각을 합니다. 야, 기회는 찬스다. 지금이다. 오자서가 내게 맡긴 자객, 전제를 지금 쓸 차례구만. 초나라와의 전투 승리 기원 축제를 열기로 한 전날 밤, 광이 오자서의 비밀 자객, 비밀 병기 전제를 미리 부릅니다. 내일 VIP 생선 코스 요리 서빙을 자네가 맡게 됐네. 내 약조한 대로 자네 가족의 평생은 반드시 책임지겠네. 잘할 수 있겠나? 대인, 저는 엄청난 실력의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자선님이 저를 발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심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칼솜씨를 가진 자객이라도 이 멘탈이 흔들리면 왕에게 서빙을 가는 도중에 접시가 덜덜덜덜덜 떨려서 경호원들에게 의심을 사서 즉살될 것입니다. 저는 비록 칼을 다루는 기술은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줄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은 자객 전제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사 당일 광은 사촌인 왕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자기 집으로 이제 파티를 연다고 초대장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나라 왕은 사촌이 마련한 파티인데도 최정예 호위부사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주력 부대는 비록 다른 나라로 갔지만 일당백의 호위부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어쩌면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이 핏줄이라는 게 이 로얄 패밀리들의 뼈아픈 사실입니다. 팩트죠. 왕이 드디어 광의 집인 파티장에 딱 도착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물이 좋구만. 생선물도 좋고 다 좋아. 어이구, 얼커니 내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들이 코스별로 딱 준비됐는데 오늘 술은 뭔가? 오늘 아주 기대돼. 좋아. 각종 코스 요리가 에피타이저부터 살살살살 나오기 시작하면서 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음악도 막 쩍쩍쩍 나오고 드디어 메인 요리인 생선 요리가 왕에게 서빙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객 전제가 나섭니다. 한 손에 생선 그릇을 들고 품 안에 칼을 든 채로 말이죠. 떨릴 법도 한데 진짜 마음이 단련된 자입니다. 달달달달달 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싹 스무스하게 왕에게 가니까 호위무사들, 경호원들, 왕까지 다 안심하고 오직 오 생선 맛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객 전제는 왕 앞에 생선 요리를 예려 놓음과 동시에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왕을 막 찔러서 암살에 성공합니다. 막 벌써 이거 보자마자 피가 막 튀기고 하니까 왕의 최고 호위병들이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전제를 막 뜯어 말리고 전제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션 클리어. 이 틈을 타 광이 숨겨둔 군사들을 부릅니다. 나와라 하니까 이 왕 호위병들 아무리 최정예라고 해도 쪽수로 상대가 안 되니까 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상황 종료. 이렇게 피해 파티가 끝나고 왕의 동생 광이 훗날 춘추오패에 하나로 불리게 되는 오나라의 함녀로 등극합니다. 자, 오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오른 함녀는 약속대로 자객 전제 가족의 노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피해 파티의 설계자인 오자선은 재선급으로 탁 국무총리 내각에 입각시켜. 근데 그 피로 잡은 권력의 정당성 체계도 잡아야 되고 막 동분선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이제 오나라 왕 함녀와 오자선은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 달 밝은 밤에 복대를 하면서 술 한잔 탁 하면서 4년 전 월드컵, 아니 그 피해 파티를 회상합니다. 그때 진짜 자네 신의 한 수였어. 그 칼이 살짝만 빗나갔어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4년이나 지났구려. 네, 그대의 공을 잊지 않고 있지만 혹시라도 뭐 불편한 게 있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시오. 왕이시여, 소인의 소망은 언제나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에? 아니, 오자서, 당신도 참 대단하오. 아직도 그 복수 생각하고 있어. 알겠소. 내 소원은 들어주겠는데, 그나저나, 그 당신의 불구 대천지 원수 그 초나라 평왕이 이미 그 자연사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겠소? 왕이시여, 그자가 죽었더라도 초나라는 아직 건재합니다. 신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군사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자선은 아버지와 형이 억울하게 죽은 지 무려 16년 만에 타국의 군사를 이끌고 고국을 공격합니다. 이 오자선 막 눈빛에서 레이저가 장난이 아니야. 완전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고 그가 달려간 곳은 보물창고 이런 게 아니야. 자기 아버지의 원수 평왕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막 무덤을 다 파헤칩니다. 파헤치고 딱 꺼내니까 벌써 왕이 죽은 지 4, 5년이 지났는데 뼈만 남은 왕의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오자서가 채찍을 들고 나가서 무려 300대를 내려칩니다. 300대. 야, 이 평왕은 시체가 되어서 오자서 앞에 이렇게 온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겠네. 다행. 살았을 때 걸렸으면 진짜 뼈도 못 추렸을 것 같습니다. 시체에 300대 매질한다는 게, 매질하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굴묘편시, 시체에 매질을 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묘를 파헤쳐서 시체에 매질을 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묘한 중국사 제3편 마쳤고 기묘한 중국사 4편 곧 이어집니다. Coming soon.